아니 이게 강남권에는 수익률이 2%도 안 맞아요. 나오는 거예요. 1%도.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맞나? 이거 너무 거품 아닌가?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네네. 상가 분양가를 한 2가지 정도로 네네. 제공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아마 대부분의 대한민국 부동산은 네.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인근에서 얼마에 거래됐으니 맞아요. 우리도 얼마야. 그렇죠. 난 저거보다 좀 더 받을래. 네. 이건 있고,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도 네. 인근에서 그렇게 거래가 됐으니까 네. 나도 이렇게 책정하면 돼.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게 이제 부동산 호황기에는 잘 먹혀들어가요. 맞아요. 그렇죠. 사이클이 위로 올라갈 때는 그렇죠. 괜찮지만 지금처럼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조금 하방으로 갈 때는 네. 내가 이거를 실패해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손실을 보지 마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제공해드리는 단가는 상방 밴드. 저희가 제공해드린 수익하는 법은 하방 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는 이 하나의 지표만 갖고 의사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면 네. 이제 2가지 지표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요소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또 부동산 상승기가 됐을 때는 저희가 수익하는 법이 또 위로 갈 거고,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 하방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볼 수 있게 보여드리는 거고, 아마 대표님이 서비스 하시는 서비스도 같은 맥락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람이 의사결정할 수 있게 네. 다양한 데이터를 그렇죠. 보여드리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2가지로 제공해드리는 게 그런 이제 밴드를 형성하실 수 있게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사실 호황기 때 특히 이제 2020년, 21년에 보면 금리가 또 너무 낮다 네. 보니까 저도 그때 사업을 좀 알아보느라고 좀 알아봤었는데, 아니 이게 강남권에는 수익률이 2%도 안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1%도.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맞나? 이거 너무 거품 아닌가? 네. 또 거기다 금리가 낮은데 이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0.5에서 2%만 올라가니 4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거래 사례만 보면은 맞는 건데 야,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수익 환원법까지 적용을 해서, 그래서 하단과 상단을 다 보면서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이거 진짜 하은영 부동산의 진짜 오아시스 맞는데요, 이거. 네, 그런 의미로 혹시 오아시스를 붙이신 건가요? 시행했을 때 브랜드가 오아시스.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니 근데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사금융 부동산의 이 갈증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직원들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메일 쓸 때 너무 길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혹시 진짜 지금까지만 봐도 제가 지금 진짜 완전 짱이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이외에도 혹시 더 이렇게 소개해 주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프레마원은 계속 소비자 피드백을 받으면서 기능 업데이트를 매달 한 건씩은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업데이트한 거는 네. 내가 분석한 사업 개발 계획서를 네. 타인에게 공유를 해서 그분의 의견을 또 받아서 수정할 수 있는 협업 툴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어요. 협업 툴로요? 네네. 지금까지는 이 부동산 개발 사업 수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항상 메일로 전달하시거나 뭔가 의견을 달거나 그런 게 쉽지가 않으셨는데, 저희가 같은 팀원끼리 혹은 외부에게 검토를 의뢰를 하실 때 보고서 공유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가서 그 똑같은 화면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포지션이 갖고 있는 건 저희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의사결정을 하실 때 또 새로운 보고서를 쓰시잖아요. 또 주니어들은. 그래서 엑셀 다운로드 받기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업데이트 되는 거는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사업 수지 분석표라고 하는 엑셀표, 캐시플로우를 작성을 하시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보면 변수가 거의 한 1000개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자동화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 아니라 수지 분석. 그래서 그 수지 분석 작성하기만 누르시면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다 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다 변수들을 다 자동으로 넣어드려서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도 있는 기능까지 해서 지금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네요. 아니, 우리 대표님 회사에 지금 임직원이 한 어느 정도 근무하고 있죠? 저희 지금 현재 24명. 24명?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업데이트 내용까지 지금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 대표님 서비스를 한 4가지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마지막 이제 가장 최근에 또 이제 만드신 서비스가 있잖아요. 권리 모니.
예. 자, 이 권리머니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셨는데 이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초반에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모든 사람은 내 자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그렇죠. 본능인데 네. 소상공인분들은 자기의 가게에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팔 때만. 네.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은 소상공인들이 다 생계유지 성격이 더 강하십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안 하시는데 네. 저희는 이분들의 매출만 저희가 입력을 해주시면 네. 이분들의 권리금을 바로바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매출이 100이었을 때 권리금이 1000이었어. 네. 매출을 200까지 올리시면 네. 1500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람이 본능상 올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던가 네. 아니면 여기에 상권에는 20대가 많으니 20대를 위한 메뉴를 한번 개발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분들의 사업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권리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논외,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네. 뭔가의 기준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분석해드리는 서비스 권리금이 정답이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렇지만 기준점은 만들 필요가 있다.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저도 이제 뭐 이런 자영업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지만 여기 뭐 권리금이 뭐 몇천이야, 뭐 몇 억이야 이런 걸 또 실제로 거래가 또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권리금을 받고 건네주는 입장에서 이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 또 이거를 권리금을 사서 내가 하는 입장에서 이게 적정한 건지 그냥 중간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율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인간의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의 근거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면 야 이거는 뭐 사업용 이 자영업 하시는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의 권리금을 잘 알고 나중에 거래하실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손해보지 않으시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 대한민국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정말 이제 주목해야 될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걸 또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예전 순댓국밥집으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보증금이 5천이고 권리금이 5천이면 거기에 시설비까지 하면 내가 2억이 들어가. 그럼 내가 얼마를 벌어야지 이걸 회수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걸 항상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권리금이 타당한지가 나오는데 게다가 또 권리금은 나중에 장사가 안 되면 받을 수도 없는 돈.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조금 많은 검색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부동산 개발 20년 한 저도 막 헷갈리는데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막 퇴직하신 분들이 하시는 자영업 시장에서 이런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권리금이라는 생각은 창업했을 때부터 어떻게든 저 시장을 깨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데이터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3년, 4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느 정도 잘 나와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아, 진짜 참 중요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권리머니. 네네. 그리고 이거를 내가 내 권리금이 객관적으로 얼마인지를 보면 이걸 좀 더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이제 뭔가가 불명확할 때는 이거 내가 노력한 거 대비 이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지표가 돼서 보여질 수만 있다라면 아 내가 좀 더 잘했을 때 내 몸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 가게의 몸값이 그렇죠. 야 이거 참 그리고 인수를 하는 입장에서도 데이터가 이만저만하고 요만저만 하니까 이 정도의 권리금이 타당하다. 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권리머니 참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권리머니만의 이런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는 소상공인분들의 실제 카드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리금을 산정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카드 매출 데이터. 현금은 혹시? 현금은 저희가 그 일반 비중으로만 좀 집어넣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또 현금을 많이 쓰시는 부서가 있고 아닌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업종별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물건을 다른 예비 창업자들이 봤을 때 실제 매출 데이터를 저희가 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된 정보를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렇지만 이분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사장님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매도 의향이 있으실 때만 이걸 데이터를 다른 분한테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 가게 관리를 다른 사람한테 오픈하지 않으면서 관리하실 수 있게.
보여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인근의 상권에 그렇죠. 나랑 비슷한 업종 애들은 네. 장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렇죠. 통계 데이터로 정확히 비교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개인 정보 때문에. 그렇지만 네. 어느 정도 이 업권에서 이 상권에서 네. 한 10% 상위 10%인 분들은 이렇게 네. 장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저희가 계속 가이드를 내는 기능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네.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상권이 막 뜰 때는 사람도 많이 오고 매출도 그렇죠. 많이 오르다가 갑자기 맞아요. 임대료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죠.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상공인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앞을 보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상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권인지 아니면 후행하고 있는 상권인지 그렇죠. 아니면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지수가 있는지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네. 저희가 권리머니를 통해서 나중에 계속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머니네요. 네. 자, 그러면 네. 권리금 이 추정이 이게 네. 사실 좀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정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어느 정도 이렇게 정확한 걸까요? 네. 우선 저희가 지금 베타 테스트를 했을 때는 네. 소상공인분들 한 50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베타 테스트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제한받았던 권리금이 있으신 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한받은 권리금하고 네. 거의 비슷하다. 네. 라는 이제 평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가격을 책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기준을 제시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권리금이라는 것도 또 이제 네. 양수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협상의 그렇죠, 영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기준만 그렇죠. 정해드린다라고 이제 집중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저희가 4년간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정확도는 저희가 조금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다만 권리금은 신의 영역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데이터 웹터를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할 때 데이터는 등대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 등대 때문에 등대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그러니까 뭐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최소한 그걸 피할 수 있게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이런 권리머니의 중요성, 이게 권리머니가 맞다 안 맞다, 저는 이거보다는 이 권리머니의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잘못된 의사결정. 원래는 얘는 권리금이 지금 5천밖에 안 되는데 뭐 뭔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막 1억에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최악의 의사결정을 피할 수 있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이 등대와 같다.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권리머니는 또 앞으로 어떤 서비스로 발전을 하게 될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게 경영 컨설팅 성격으로 이제 계속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로 저희가 이제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상권에서 20대가 많이 오니까 어떤 지금 20대랑 맞물려서 SNS에는 어떤 메뉴가 뜨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경영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최저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붙여서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만 집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앱으로 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서 나는 장사하는 데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이제 권리머니를 통해서 또 서비스를 받고 그 애로 이제 다음 달에 저희가 오픈할 수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오픈할 수 있는 게 그 배달 어플을 쓰실 때 깃발 꼽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달 어플 뭐 땡땡 민족이라든지 뭐 땡땡 할 때 내가 광고비를 어느 지역에다가 해야 내 매출이 오르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게는 교대에 있더라도 깃발이라고 하는 광고를 저쪽 법원 쪽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러면 왜냐면 이제 만약에 배달 수요가 없는 지역에 가게가 있으신 분들은 배달 수요가 있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저희 쪽에서 깃발이라고 하는데 그 깃발 위치를 어디다 꼽는 게 좋으실지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추가를 너무 해서 좋은데요? 이분들이 배달 광고를 어디다 하는 게 좋으실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능들을 추가해 나가요.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참 느끼는 게 이야기를 우리 대표님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이제는 부동산에 테크를 결합시키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 다 도태되겠다. 지금 이렇게 모든 걸 다 빅데이터화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뭔가 성장하고 남들보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려면
본인이 이런 서비스 사실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도 못 만들어요, 이거는. 네, 저희 회사는 상업력이 특화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결국은 이런 서비스를 두려워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가 챗 GPT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업무 성과를 높이는 것처럼 상업용과 관련된 이런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많은 회사와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이용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네.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아마 우리 김기현 대표님의 구독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주변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상업용 부동산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분들도 아니면 상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초짜이시고 데이터가 없이 그냥 분양대행사들의 말만 믿거나 아니면 다른 말만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권리머니라든지 저희 서비스들이 100% 정확하다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일은 자신이 있으시니까 한번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그래도 보험처럼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는 버릇을 가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디에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투자하면 좋으실지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